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투자의 신 이혜라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셨겠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예견을 좀 해봤듯이 주식시장의 관련 종목들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조기 대선 전국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대비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명장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과 매매 기법 강의,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투자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명장 투자의 신, 오늘의 수익 전략가는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파워 차트 매매 기법으로 주도 테마 업종 대장주를 공략한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아마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상했던 전략들이 거의 통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인용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한 90%, 기각 가능성이 한 10%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인용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고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특히 이제 인백주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급등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어제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만 꼼꼼히 좀 챙겨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0-30% 정도의 수익을 오늘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인용이 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죠.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 종목과 업종을 오늘 또 이슈 시간에 좀 체크를 좀 해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명장투자의 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명장 투자의 신, 오늘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명장 투자의 신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문자 종목 상담 게시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을 위한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가급적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방송 시간이 8시부터 안내가 돼 있습니다. 8시부터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소요해서 이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바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실시간 오픈 채팅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가능하고요. 또 24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한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 전문가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감사 또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런 부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기법 강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던 탄핵 결정이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끔 일단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다면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이제 5월 벚꽃 대선이 시작되는 거고, 벚꽃 날짜가 이제 5월 9일쯤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활발한 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공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재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 좀 그렇지 못한 종목군과 업종군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일부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과 재료적인 부분들까지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 명장 투자의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 드릴 테니까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5월 달까지 골디락스 전문가와 함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차트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시장 특징주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특징주,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적인 부분들 점검해 드릴 때 전부 다 뭘로 말씀 좀 드릴 거냐면, 당연히 이제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입니다. 자, 세력들, 또 강한 물량, 강한 수급이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한 번 정도 움직였다가 재료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제 깨지지 않은 종목들은 재차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계속 종목을 좀 이제 언급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자, 오늘 급등했던 모든 종목이 바로 이 이슈죠. 어저께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90% 확률이니까 자신있게 좀 베팅하셔도 좋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 방송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어떤 종목이죠? 바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인맥주와 이 정책주들이 좀 급등을 좀 보였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KCS라는 종목이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이제 인맥주 중에서는 문테마주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였고, 제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재료가 공개되게 되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뉴고습 시간에서 말씀 좀 드렸던 이 DSR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테마 대장주로서 이미 2주 만에 대략적으로 90%가 넘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시점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인맥주가 급등을 한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됩니까? 바로 유력 대권 후보의 정책주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KC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경제민주화 테마고,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 다뤄졌던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5선에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가 넘는 급등 파동.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워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20%가 넘는 급등 파동이죠. 그래서 싼 고점을 찍으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죠.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봉에서 이런 자리를 잡아낸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월봉상 파워차트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이런 자리를 찾아내실 수 있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모습이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해서 자,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제가 뉴 고수 비급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5월선 대비해서 50%가 넘는 이격이 발생했던 종목들은 첫 번째 달 쉬고 두 달 안에 5선을 터치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맥점 라인 때
터치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지금 한 35%가 넘는 급등 파동이 좀 나와주었다. 이렇게 이 재료 관점에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료를 꼼꼼하게 좀 챙기면서 앞으로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맥점 라인대에서 매집을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고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SG 충방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슈 점검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당연히 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침의 관점에서 이미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으로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과 대선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 후보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유력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 두 번째 주자죠. 안희정 관련주인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월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상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특히 이격이 5월선 대비해서 50%가 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종목에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던 거고요. 이 호재가 한번 이렇게 크게 발생했다가 한두 달 정도 소외받고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근데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빨간색 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동안 이 자리부터 완전히 월봉상 정배열로 진입했고,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기법에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흐름,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봐했는데 월봉상 어떻습니까? 완전 정배열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선석 5선, 파란색 선 10선, 노란색 선 20선, 완전 정배열로 접어들면서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재료가 순환매한다는 거죠. 순환매하는 거고, 제가 5월 복고 대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전체 시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을 익히시려고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꼭 챙겨 보셔야 되는 재료들을 제가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지라는 종목을 좀 살짝 좀 빠뜨렸는데, 이지라는 종목 뭐 잘 아시죠?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이제 박지만이라고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한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데는 그냥 빠지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는 거죠? 꼼꼼하게 재료를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잘 찾고 기법을 잘 알고 계셔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인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5월 벚꽃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 3주 정도는 어디에 초점이 가장 많이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 50%가 넘어가고 사실상의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민주당 경선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결선 투표제죠. 뭐 결선 투표제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선을 시작할 때 이 특정 후보가 전체 지지율의 50%를 넘어가지 못하라고 한다면 1등과 2등의 결승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결선 투표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제 없이 이제 경선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9월 3일이죠. 9월 3일 날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결선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3월 9일, 요거 이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자, 3월 8일에 민주당의 이제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보셔야 된다? 이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유력 후보들의 정책과 그 다음에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원칙에 맞춰서 5호선과 이 파워라인, 단기 관점에서는 일봉 또는 중기 관점에서 주봉으로 이렇게 파워라인과 5선 부근, 10선 부근, 맥점 부근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4월 달까지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방송상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전체 시황을 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시장에서 많이 이제 금리 인상 쪽을 예측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소 조금 약할 수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좋은 종목과 재료가 좋지 않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부 특정 종목과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에 자금이 쏠리면서 더 많은 상승과 하락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이 좀 돼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지만 역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사드 보복과 관련된 부분. 자, 오늘도 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생활건강이죠. 생활건강이 중국 사드 보복, 그러니까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영업 정지를 당했죠. 지금 롯데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대기업이 영업 정지를 당한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다음 주 이 종목들이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가 이런 종목군들이 매집할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좀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 많이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핵심, 이제 투자의 핵심 나올 수 있는 추세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바로 이거죠. 자,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일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의해서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좋아하는 종목과 업종은 뭡니까? 시장 주도주, 시장 대장주. 이거는 재료가 나오고 움직이는 것을 봐야 이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이 더해진 종목들이 기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눌릴 때, 맥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순환매 관점에서 재차 공략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이 한 5개월, 6개월 고점 대비해서
50%, 60%, 많게는 70%, 80% 아주 작살이 난 종목들이 바닥에서 새로 들어올 때, 이 파워차트 돌파 매매기법상 이런 종목들이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상당히 쉽겠죠. 그리고 이런 기법이 이 순환매 사이클에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파워차트 매매 기법을 익히시고 배우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익히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은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후행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은 선행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워차트의 구성을 각각의 구성과 구성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저렇게 움직이겠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파워차트 구성을 잘 익히셔야 된다. 자, 오늘 좀 금요일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파워차트 매매 기법을 익히시려면 이 파워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파워라인은 뭡니까? 바로 이 종목의 추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 파워라인이 뭐다? 이 종목의 지지라인의 역할을 하고요. 또 저항선 역할을 또 합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아닐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종목이 올라가려면 바로 이거죠. 재료. 그래서 재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넘기면서 재료적인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챙겨드릴 거고. 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 캔들 분석이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 각각의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각각의 캔들이 이 종목 내에서 지금 강한 상승, 강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냐,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각각의 캔들을 보고 이 종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제가 또 오늘 강의도 해드리겠지만 따로 시간을 좀 정해서 기법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장 중요한 게 또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고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상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파워라인과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어떤 파워차트 매매 기법의 핵심이라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급이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각각의 투자자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개인 투자자 들어왔을 때 상황별로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수급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워차트 구성은 굉장히 좀 단순하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상단에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 캔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그리고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파워라인인데, 파워라인이 이렇게 우하향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죠. 반드시 이렇게 파워라인이 우상향 하는 구간대에서, 그리고 또는 주가가 이 파워라인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뉴스인데요. 뉴스는 뭐죠? 주가의 모멘텀입니다.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 구간에서 또는 주가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이 종목들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길 때,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는데 호재성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이런 물량을 받아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심리는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자, 바닥권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대신 바닥권에서 악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신 주가가 빠지지 않아. 그러면 세력들이 내 물량을 뺏기 위해서 악재 공시를 내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 세력들이 나한테 물량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권에서 악재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라는 것은 주가 위치가 바닥이냐, 고가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익히셔야 굉장히 좀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파워라인입니다. 파워라인은 굉장히 이제 뭔지 궁금하셨을 건데, 자, 파워라인은 자 26거래일 동안에 자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이동평균선이 뭐 5일선은 5일 동안에 이제 단순 합을 나눈 거 단순 평균한 거라면 이제 26거래일 동안의 파워라인은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사용하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는 단기 추세, 그 다음에 주봉 관점에서는 중기 추세, 장기 관점에서는 장기 추세를 작용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일봉상에서 추세를 돌리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마냥 올라가지 않겠죠. 일정 부분 올라가면 저항을 바꾸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주봉이나 월봉, 장기 추세선을 통해서 목표가 선정도 가능하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훌륭한 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파워라인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보실 건 거래량인데요. 자, 거래량은 뭡니까? 주가의 에너지입니다. 자,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신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5개에서 10종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천 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내 포트에 들어와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강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 끼 있는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을 거래량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행적으로 주가가 변한다라면 주가상의 거래량의 변화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거래량이 변하면 곧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할 거고요. 이 가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면 펀드멘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든지 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호재성 재료나 악재를 가지고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 시에는 뭐가 좋습니까? 역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고요. 자, 하락할 때는 뭐가 좋습니까? 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죠. 대신 예외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초강세 패턴, 세력들이 물량을 이미 잠가 놓은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패턴, 이게 초강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초약세 패턴이 하나 있죠. 일정 부분 띄워놓은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거래량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다. 하락하는 데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초강세 패턴과 초약세 패턴은 거래량 없는 상승,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실전 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숙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좀 체득이 되겠죠. 자, 다음 보셔야 될 게 역시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도 조금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자, 5일선은 뭡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이제 방향선이죠. 가장 단기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선은 뭡니까? 일단 상승과 하락을 알려주는 추세선이다. 그리고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 보다 바로 21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뭐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20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추세가 상승 방향에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좀 챙겨보시고요. 자, 61선은 당연히 이제 3개월마다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에 의해서
주가의 어떤 실적을 예측하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부합한다면 주가가 레벨업 되고요. 또 다음번에 실적이 예상치가 나오겠죠. 여기에 부합하는 대로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예측과 확인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21선은 경기선, 그 다음에 241선은 대세선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5선과 21선과 61선만 좀 잘 유심히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1선은 이제 이 골디락스 전문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선이고요. 그리고 20선이 일단 20선과의 이격을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램빌의 원리가 있죠. 20선이 우상향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20선과의 이격이 예를 들면 100분의 85, 15% 이상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맥점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다? 21선이다. 그리고 21선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 초입이면은 매수해서 홀딩하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하면 바로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똑같다. 그래서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거, 자 주봉선의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거, 자 월봉상의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것이 거의 다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파워차트 매매 기법을 익혀서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파워라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뉴 고습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단기적으로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들어왔던 종목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DBK라는 종목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고, 이렇게 신설된 부서가 있어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이제 진로 상담하는 부서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일자리로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고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강력한 돌파가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쉬는 거죠. 한 달 쉬고 두 달 쉬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 정확하게 이 파워 라인과 5선 사이를 공략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한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파동. 그러니까 종목들을 이렇게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다는 종목들을 맥점에 들어올 때 순환매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뉴 고수 비급을 통해서 이 자리가 이동평균선 일시 돌파 패턴에 의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줬고,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바닥 시그널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이 포착됐던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라고 말씀 좀 드렸죠.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자, 이런 자리에서 성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20%가 넘는 파동, 그리고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중화권 휴대폰의 고사양화, 그리고 곧 있으면 갤럭시 S8이 출시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4월 중순쯤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요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라인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주봉 기준으로 해서 5선과 10선, 20선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 갖고 공략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이제 파워라인의 파워 차트의 구성을 좀 알아봤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함께 구체적인 매매 기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파워차트 매매 기법 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종목에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명장 투자 시를 조금 더 가깝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이어질 텐데요. 또 매매 기법 강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 온라인 강의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차근차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931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대성 파인텍을 2,620원에 3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 물어오셨습니다. 이어서 1799님은 MPK를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19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9773님은 서희건설을 1,350원에 3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데 종목 진단 부탁한다고 역시나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7046님은 명장님 중국 관련 기업 형성그룹 이 사드 관련한 종목인데요. 끝난 걸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제발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704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먼저 상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종목들도 반등을 좀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사드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형성그룹이라는 종목이 상담에 좀 어려워서 이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뭐 형성그룹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이렇게 이제 사드 보복이 좀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중국 내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보였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호재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한두 주 정도 쉬게 되면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성그룹인데요. 홍성그룹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신규 상장된 당시에 주가가 급등을 보였다가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40% 밀려서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오시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일선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 5일선의 위치가 지금 몸통의 3분의 2 위쪽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완벽하게 좀 추세를 좀 돌려주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자, 주봉상의 모습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이제 모습을 좀 보시더라도 아직은 역배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리는 신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차익 실현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의 모습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고가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어느 가격대가 좋으냐? 이런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초반대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가격대죠. 대략적으로 한 2,750원 라인대에서 3,000원 라인대 이 자리에서 한 1, 2주 쉬었다가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추세가 지금 아주 돌아선 종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 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지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발석 관점에서 그리고 파워차트 매매 기법상 아직 추세가 돌아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뭐 추가 매수 또는 매집이 좀 가능하고요. 종목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3,300원에서 3,750원 라인대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흥성그룹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추세를 다 돌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한 주, 두 주 정도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목표가는 3,35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어떤 종목도 볼까요? 자, 현대 IB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 IBT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이런 종목군들을 잘 익히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건데요. 이제 이 기법을 좀 익히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4,500원에 이제 비중이 50% 정도니까 지금 매수가 부분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이제 그 현대 IBT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돌파 매매 기법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또 돌파하는 양봉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대략적으로 이 파워 라인과 5선 라인대에서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렇게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뭐 10%에서 20%가 넘는 급등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바로 가장 중요한 선이 뭐다? 이 노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이 월봉상 20선인데 이런 라인대가 붕괴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큰 파동, 대파동은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2,000원에서 9,900원대까지, 9,900원이죠. 거의 5배가 넘는 급등 파동이 나와주었으니까 한 사이클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선이 좀 살아있고, 월봉상 이런 라인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라인대에서 기술적 반등만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4,5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를 한 5,500원 정도 짧게 좀 보시고 저점 손절 라인대로 좀 보시면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쓰셔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파인 디지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 DNC죠. 파인 DN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이제 파인 DNC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이 종목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죠.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상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급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요. 11,000원까지 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죠. 그러면서 주가가 월봉상 5선 라인대를 좀 정확하게 터치하는 모습. 그래서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완벽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0%, 50% 급락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재료 관점에서 다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다 말씀 좀 드렸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5선 터치하고 다시 9,000원대까지 뭐 100%가 넘는 파동들이 나와 주었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급락 이후에 노란색 선 터치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짧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라인 때 대략적으로 3,600원 라인 때 손절가를 좀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5,6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 한 사이클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 이렇게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 IBT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5,500원 반등 시 매도 전략 전해주셨고요. 파인DNC 역시나 목표가 5,600원 선에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문자 넵튜 2,500원에 20%입니다. 0193님께서 그냥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일진홀딩스를 5,800원에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데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67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IBT 점검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런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종목도 상담해 주실 건가요?
자, 넵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합병 관련된 공시가 좀 나왔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료에 의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더 이상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재료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호재성 재료가 나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응 방법을 좀 이제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월봉상 이렇게 추세 라인대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월봉상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을 일시에 돌파하는 이렇게 패턴, 강력한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었고 2,800원대에서 대략적으로 2,000원대까지 뭐 40%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직 이제 주요 매물대라고 하는 2,000원 라인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하다. 하지만 보시면 거래량 분석상 이 종목은 윗꼬리가 강하게 좀 실리면서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히려 이제 윗꼬리 음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대응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2,0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300원과 2,400원 라인대에서 전량 정리하시고, 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라.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넵튠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손절 라인 2,000원 선 설정이 됐고요. 2,300원에서 2,4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앞두고 계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무료 방송을 좀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 파워 차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파워 라인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공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파워 라인 설정법을 오늘 좀 자세하게 본인의 이제 HTS에다가 설정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시장 대응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횡보 또는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메인 재료들은 종목들이 급등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락스 이주영 전문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명장투자의 신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온라인 공개 방송 빨간 박스 자리한 거 보이실 겁니다. 골드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사진도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잠시 후 8시부터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파워라인 설정 방법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렇기 때문에 뭐 박스피를 탈출하는 것이냐라는 또 주식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시간 오픈 채팅 공간에서는 24시간 종목 상담과 함께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대화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또 수익이 더 많아질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 고맙습니다.